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뽑아서 모의고사 문제들만 따로 추려서 준다던가 아니면 최근 연도 기준으로 해서 역주행하는 식으로 뭐 25년, 24년, 2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주행하는 식으로 문제 풀어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만약에 2학년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어쨌든 뭐가 됐건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같은 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죠. 자료 같은 건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시면 제가 챙겨드리고 질문도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십니다. 알겠죠? 네, 자 보세요. 260번에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을 해보자. 자, 얘가 일단 점근선이 어디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점근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점근선이 왼쪽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다고 했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점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 구분을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자, 지금 이 fx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gx에 대한 해석이죠. gx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f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 그 다음에 플러스 k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 맞아? 그래서 이게 y는 k로 찌른 다음에 접어서 올리겠다라는 그래프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뭘 줬다고 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야. 무지성으로 그냥 결과를 먼저 k수를 나누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보는 거야. 절대값이어서 극한을 구했을 때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gx의 점근선을 먼저 찾아줘요. 찾아주면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k를 기준으로 접어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fx 점근선에 그대로 넣으면 돼.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나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에다가 절대값이고 더하기 k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점근선이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 또 씌우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라고? 얘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란 얘기야. 됐나? 자,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보세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항상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구분을 하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라는 이 점근선의 형태에서 얘가 플러스로 나오면 그냥 지워지잖아. 그지? 그냥 지워지면 이 점근선의 형태를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즉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씌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겠다? k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이렇게 됐다는 건 여기 있는 이 점근선에 뭐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k로 찌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뒤집어 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놓고서 얘가 그럼 2k가 되겠죠? 2k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면 k 값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얘가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 즉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위치에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점근선을 조사했을 때 점근선의 부호가 뒤집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집히려면 그러면 이때 점근선의 형태는 여기서 뒤집히거나 여기 위쪽에 있는 이런 형태일 때 얘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 까면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해야 그래야 경우가 좀 줄어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드릴게. 첫 번째로 k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자 마이너스 1에 있던 거를 내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씌워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근선이 어디로 옮겨지니? 4분의 3만큼 위로 올라가서 요 위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 뭐 하는지 알겠나? k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갖다 놓고서 얘를 기준으로 뭐 하는 거라고? 절대값 씌워서 올리면 걔가 누가 되는 거다? gx가 되는 거다가 첫 번째야.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어디로 오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존재하겠죠. 여기로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고. 괜찮아? 되겠니? 그럼 자 이렇게 갖다 놨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 누구랑? 이 fx 절대값 gx라고 해봤자 그대로 있을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걸 찾고 싶대? 마이너스 k랑 만나는 걸 찾고 싶대. 그럼 얘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부호 바꿔주면 4분의 1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랑 만나는 건 어차피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도 안 생겨. 됐나? 버리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이제 접히는 형태를 생각을 해줘야겠다라는 건데, 접어서 뭐가 생겨야 되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교점이 2개가 생겨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보지 않을 건데,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왜 안 보냐면 문제에서 G0에 무엇이 절대값이 얼마래요? 얘가 지금 1이다 라고 줬잖아, 그치? G0에다가 절대값이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0,-1을 지나거나 0,1을 지난다는 얘기인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냐? 절대값 씌워서 어디를 지나게끔? 여기 0,1을 지나게끔 생기는 그래프를 보자 이거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점근선이 있고, 나는 이 그래프를 어디를 기준으로? 또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접을 거야.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오는 모양인데, 여기다가 뭐 해놨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기준으로 접는 거야. 접으면 그러면 얘가 어디로? 요쪽으로 요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지. 여기서 첫 번째, 지금 그려드린 요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라는 거냐면 얘가 지금 gx의 그래프란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gx인 거고, 다시 이 gx에다가 뭘 하라 했냐면 절대값을 씌워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에 사용하고 있는 절대값 gx야.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k가 어디 있겠습니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니까 마이너스 k면 이 점 지나는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될 거라고. 됐어? 이렇게 나오면 교점이 몇 개 존재하니? 3개 존재하겠지, 그치? 3개 존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k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를 찾아주겠다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점근선이 있고, k 값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인데,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점근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4분의 3을 기준으로 접으라 했으니까 여기에 오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위치로 요렇게 한번 접은 게 누가 되는 거냐면 gx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gx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다시 절대값을 C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위로 그대로 접혀 올라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다시 여기 점근선 어느 쪽으로? 2분의 1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로 존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지금 누구의 그래프라는 거냐면 절대값 gx의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자 얘는 마이너스 k랑 만난다 했을 때 이 위치가 얼마니까? 여기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만족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래서 지나는 점이 어디냐 라고 보면 요 자리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요 자리가 지금 문제에서 28분의 1 콤마라고 줬네, 그지? 28분의 1 콤마 얼마 나온다? 4분의 3이 나온다. 자, 이 부분은 접힌 부분이에요? 안 접힌 부분이에요? 안 접힌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fx 자체가 어딜 지나면 되겠다? 28분의 1 콤마 그 다음에 4분의 3이다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찾으라고 준 게 뭘 줬냐면
알파 콤마 마이너스 K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얘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서 식을 잘 세우지 않는다고 했지, 그지? 어디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식을 세우는 게 좀 간편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지? 알파 콤마 마이너스 4분의 3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가 fx가 이걸 지난다는 얘기야. 빨간색은 누가? 빨간색도 마찬가지 누가 지난다는 얘기? 얘가 fx가 지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k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g0이 얼마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g0의 값이 1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누구다? 이게 gx 그래프야. g0에 대해서 1이니까 f0이 얼마고? f0이 1이고, 그 다음에 f에 28분의 1을 했을 때 얘가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f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그러면 누가 나와? a 값이랑 b 값이 모두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알파 값 구하고 나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알파 콤마 4분의 3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얘가 불연속점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어디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튀어나온 점, 요점 지날 때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얘가 지금 직선이 어디 지나, 4알파네, 미안. 4알파니까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자, 이쪽 지나면서 이제 불연속인 게 언제 생기냐? 이 파란색 아니야. 그럼 여기 뾰족 튀어나온 요점 지날 때 교점 개수가 변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뾰족 튀어나온 점이 어디 있냐면 요점 지날 때 기울기가 0일 때도 변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데 점근선이 존재하면 점근선과 평행할 때도 고려는 해야 돼. 근데 지금 그게 누구랑? 요게 지날 때랑 마찬가지로 기울기 값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m 값이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점 지날 때 기울기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 0인 거 하나 구하시고 하면은 그러면 불연속이 된 m 값을 둘 다 알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괜찮아?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너희의 이해 속도와 내가 설명하는 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설명하는 속도는 이 반에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잘 따라올 만한 평균치 속도야. 평균치 속도란 얘기는 반 이상은 알아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고, 나머지 반 이하는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얘기하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들었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오늘 진도를 좀 먼저 나가야겠죠? 진도 나가기 전에 미분가는 여기 몇 개 문제 풀이를 좀 봐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쓰라고 한 게 어떻게 쓰는 건지를 그래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29번부터 보자. 부등식이잖아.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극한이에요? 극한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뭐 해야 된다고 했지? 부등식을 가지고 가운데 껴있는 fx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fx에 대한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는 케이스는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밖에 없다고. 아니야? 그래야 가운데 껴있는 애도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개념을. 식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지? 이게 그러면 수능이 안 필요하냐? 수능이 안 필요한 거 내가 가르치겠어? 이걸 hx라고 주면 니들이 풀어야 될 건 이거라고. hx가 gx랑 같다 인
x를 찾아야 된다고. 알겠어? 이게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풀 문제들에는 두 개, 세 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풀고 넘어가시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x값 찾았을 때 현재는 x값이 뭐 하나 보여? 1 보여. 1 넣으면 f1은 얼마야? f1은 0이죠. 맞아? 그 다음 뭐라고 했니? 이게 지금 gx 마이너스 g1이죠. 네, 오지게 못하면서 공부도 안 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얘랑 다 같다며. 이게 배운 지 한 달 됐어? 두 달 됐어? 2주 됐어? 일주일도 안 됐어. 그죠? 아, 일주일 넘었겠네. 열흘 됐다, 열흘. 그지? 공부해야지. 내가 영어로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이 상태에서 극한을 취하면 얘가 뭐 된다고? G'1, F'1, H'1.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조건 가운데 값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랬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게 나오면 가운데 있는 값을 이야기할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다르면 범위 밖에 설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좀 들어. 못하면서 왜 안 들어? F'1이 얼마야? 6이지? 맞아? 네. 그래서 fx가 몇 차 함수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했네. 자, 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f0이 마이너스 3이고 f1이 0이야. f'1이 6이야. 이걸 만족하려면 그죠? 몇 차 이상이면 이걸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식 3개죠. 미지수 몇 개까지? 3개까지 깔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다항함수는 3차 이상이면 무조건 돼. 알겠어? 무조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 fx의 차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죠? 자, 왼쪽의 차수가 몇 차? 1차. 오른쪽 차수가 몇 차? 3차. 이게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성립해야 돼. 그지? 그러면 fx가 4차면 돼, 안 돼? 안 돼. 상수함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차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차수가 몇 차? 얘는 1차 이상. 몇 차 이하? 3차 이하. 이걸 얘기하게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일단 2차 함수가 이걸 모두 만족하면 2차 함수도 괜찮은 거라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차 함수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2차 함수식이 뽑히죠. 어떻게 뽑힙니까? f의 x는 x-1의 x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식을 세워야지. 이러니까 과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이 상태에서 F'1이잖아. 그지? F'1이면 이걸 전개하고 미분을 해야 되나? 이거 1 넣었을 때 0 되는 모양이 있으면 이거 미분하고 1 집어넣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그지? 4 나와. 4 나오니까 안 돼. 그래서 얘는 뭐는 버려야 돼? 2차 함수는 버려야 돼. 알겠어? 그럼 2차 함수 버려놓고 그 다음 누구 판단하면 돼? 3차 함수 세워놓고서 식 세우면 된다고. 알겠니? 괜찮아? 다음에 32번. 32번은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충분히 납득이 돼. 머리 아파라. 야, 기출문제 내신 문제 갖다가 시험 봤는데 이러면 난리가 나겠지. 오답을 못하지 애들이.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실 때 와, 답 나왔다 이런 그 1차원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였고 특징이 이거였다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에 오늘 니들이 엄청나게 못 풀었던 이 시험지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풀이를 바빠 죽겠는데 풀이 좀 해줄 테니까 문제를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대수랑 다르다고. 미적은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f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나누기 h 이고 얘가 뭐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자, 부등식을 볼 때도 어떤 게 시선이 가야 된다고 했냐면 부등식은 항상 기본적으로 뭐부터 구분해야 돼? 부등식이야. 미적분은 다 버리고 부등식이야. 부등식은 두 개 구분해야 한다고 했어. 뭘 구분해야 한다고 했지? 네, 범위요? 이게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부등식은 두 개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뭘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게 해를 구하는 부등식인지 성립하도록 하는 부등식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언제 할 거냐고. 이거 수업 시간에 벌써 한 대여섯 번 얘기했다고. 그래도 못한다고. 들어도 모르잖아. 그럼 니는 시간을 써서 외워야 된다고. 이게 너네가 부등식이 문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지금 해를 구하라는 부등식이에요? 아니라고. 해를 구하라는 부등식은 중학생도 풀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오는 건 앞으로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무슨 차이라고 했어? 성립하도록 하는 부등식은 뭐가 중요한 거라고?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좌변에서 나오는 무슨 값보다 최대값보다 우변에 나오는 최소값이 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문제랑 대화가 안 되는데 1 더하기 1 써줬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건 똑같은 거라고. 니들이 느낄 땐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얘기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체화해서 자꾸 해봐야 된다고.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자, 그래서 왼쪽의 최대값보다 오른쪽의 최소값이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제 뭐냐면 H분의 그 다음에 F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것의 무슨 값을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다? 이게 GT가 되는 거다. 여기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고. 알겠어요? 예, 최대값이 G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은 누구랑? T, FT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H, F의 T 플러스 H. 자, 이거 사이에 무엇을 원하는 거다? 기울기에 뭘 원하고 있어요? 기울기의 최대값을 원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뭐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얘기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아무 점이나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기울기를 찾아라 이 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범위에 맞게 이 t의 위치가 얘는 모든 실수, 모든 양의 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t, ft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야겠다고. 범위를 설정하실 때도 문제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x가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t 값이 2보다 작다인 위치에 있다면 얘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한 점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기울기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튀어나오는 이 점 요걸 지날 때가 얘는 둘이 기울기가 1이니까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이때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값이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범위대로 설정하면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러면 이때는 여기 있는 이 점과 누굴 연결했을 때 이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최대다 라고 볼 수 있겠다고. 따라서 기울기 표현하시면 되죠. 6-t 분의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자, 이 범위에 대한 함수식은 누구로 하랍니까? x제곱,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다 이걸로 하래. 정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t 값이 얼마보다? 5보다 크거나 같고 t가 얼마보다 작을 때
t가 6보다 작다일 때,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얘 직선이잖아. 그럼 이때도 얘를 연결해서 제일 큰 거고, 이때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4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리고 t 값이 얼마보다 커나 같으면 6보다 커나 같으면 여기 있는 점이랑 이거의 오른쪽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만들면 무조건 누구밖에 못 나와? 0밖에 못 나와. 알겠어? 이거는 좀 쉬운 거야. 왜 이게 쉬운 거냐면 나중에 니네가 풀어야 될 거 문제가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똑같은 식에서 이것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바꾸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K가 더 작거나 같다라고 준 다음에 K의 최대값을 GT라 하자라고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점을 잡게 되면 얘랑 연결한 기울기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잡게 되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나오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럼 여기 점을 잡으면 얘랑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게 되니까 원하는 게 뭔지 시작은 뭐다? 부등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게 지금 누구란 얘기야? 이걸 그려주면 얘가 GT라는 거고, 그래서 GT가 뭐인 점? 불연속인 점과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요걸 묻고 있죠. 다음에 45번. 예, 이거는 사과할게. 내가 항등식 성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항등식이 아니라 여기 도함수 연속으로 푸는 문제더라고. 얘가 f'x가 어디에서 연속이라고 했냐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2x제곱 fx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항함수라고 잘못 봤어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다항함수로 착각했어. 그래서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다 이거라서, 자 얘가 연속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f'x의 식을 보면 앞에 뭐가 x제곱 마이너스 4랑 혹이 달려 있는 거지. 44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f'x를 정리를 하면 얘가 2x의 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4x 주고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가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써줍시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x가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는 f'x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 자 이때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f' 마이너스 2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요구하고 있으나 이때 뭐래요? 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래요. 그죠? 연속이니까 리미트 어디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 분의 분자에 있는 2x제곱 곱하기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x 이것이 누구와 같다? 얘가 f' 마이너스 2와 같다. 요걸 풀어주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걸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을 하나 볼 수 있단 말이야. 일단 극한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걸 조사하시면 8 곱하기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해서 f-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지? 그럼 이거 이제 미분계수 형태로 정리하실 때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난번에 설명하고 들으면 당연히 알지. 니들이 직접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이거 오늘 수업 때 필요해.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한다. 자 어떤 극한을 분모가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f라는 함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걸 미분계수로 처리하는 방법이야. 앞에 있는 2x제곱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fx에다가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했냐면 정의역 때문에 보는 거야.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x는 지금 3개나 있잖아. 그지?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역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정의역이 얼마로 갑니까? 마이너스 2로 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뒤에 무조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필요해. 알겠어?
그냥 무조건 답정모야.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놓으면 돼. 원래 있던 게 플러스 4x고 내가 갖다 쓴 걸 이제 숫자로 정리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f-2야. 그러면 플러스 f-2를 붙이는데 얘는 실제로 f-2만 뺀 게 아니죠. 이렇게 곱한 걸 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플러스라고 주고 2 곱하기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f-를 붙여주면 돼. f-2가 얼마다? 1이다.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돌려놓으면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돌려놨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다? 미분계수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항상 0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빼놓고요. 그 다음에 두 덩어리 나눠 써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2x 제곱에 곱하기 fx 마이너스 f-2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로 써주는 건 이게 거의 마지막일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분자는 2x로 묶어서 x 플러스 2다. 요렇게 정리가 돼. 무조건 정리될 거니까 믿고 쓰라고 했지. 그지? 0분의 0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그대로 여전히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f'-2가 된다. 그럼 그거 앞에 얼마 붙어 있죠? 8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렇게 두 개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4 된다고. 그래서 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것이 지금 뭐다? 누구랑 같다? f'-2랑 같다. 이렇게 정리야. 미분계수 정의대로 푸는 건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정의대로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뭐 미분을 통해서 구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식을 다루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식이 좀 익숙해지는 들어오면 그때 쓰면 돼. 근데 이걸 극한으로 서술형 같은 데서 작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홍천구에서는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서술형 점수를 그냥 퍼줬죠. 문제 나와 있는 식 그대로 한 줄 따라 쓰기만 해도 1점씩 줬어. 근데 작년에 또 풍덕고는 서술형 점수 가지고 엄청 아까 봤죠? 그 2번 문제. 아까 프린트에 있던 2번 문제 그게 풍덕고 문제지. 그거 서술형 점수 엄청 다 내리 까가지고 애들 점수. 그 전년도는 더 심했어. 그 전년도에 쌤이 저번에 찾았다고 했던 그 성대 약대간 친구 있잖아. 걔가 시험 봤을 때는 객관식 다 맞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다 맞았는데 점수 감점 많이 된 애들 몇 점까지? 16점까지 까였다고. 100점인데 다 맞았는데 84점이야. 말이 돼? 그런 일이 생겨. 알겠어? 그럴 때 이런 거 못 쓰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알았니? 그리고 이런 건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해도 돼. 근데 아예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안 하고 푸는 것만 할 줄 아는 애들은 안 된다고. 알겠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항상. 자, 다음에 77번. 요거는 잠깐 보실게요. 77번.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죠? 수능. 자, 77번에서 일단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x랑 x제곱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겠어? 이거 왜 얘기하니? x제곱이 뭔데? x 곱하기 x지. 맞아? 그러니까 fx를 제곱한 거랑은 전혀 다른 함수야. 알겠어? 근데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돼. 그걸 노리는 문제가 여기 있는 이 문제의 디귿보기야. 알겠어? 봐봐.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한 거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79번, 8번을 통해서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 봐. 77번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야. 여기 내려와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까지 올라가. 그래프 안 그린 사람들 죽어라. 멀리 안 나간다. 노. 죽어라, 노. 죽으라 안 해도 알아서 죽을 겁니다. 중간고사 점수로.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이야. 2 들어가면 기울기 2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x는 2에서 연속은 되지만 미분이 안 되는 이러한 형태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fx인데 이 fx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할 거란 말이야. 뭘 곱할 거냐면
px를 곱할 거야. 곱했을 때 첫 번째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px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인수는 뭐만? x만 한 개 이상 가지면 다른 건 뭘 가지든 중요하지 않지. 얘가 지금 뭐 돼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연속인 함수를 곱한다면 0으로 연속인 걸 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두 번째로 얘가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때 px는 x와 x-1을 모두 가져야 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으면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 얘도 몇 개 이상? 얘는 1개 이상. 왜? 이건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미분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fx의 제곱이라고 붙였어. fx의 제곱이라 붙이면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정석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걸 둘 다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fx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부터 파악해야 돼? 0에서 불연속이야. 그치? 0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무조건 x를 몇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걸 모른다고. fx 제곱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x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fx 제곱하면 얘는 뭐 돼? x는 여기서 연속이 된다고. 알겠어? 그렇게 되면 x가 몇 개 이상만 있어도 돼? 1개 이상만 있어도 돼. 이런 건 꼼꼼함이야. 알겠어? 따져야 돼. 문제가 되는 건 이 fx 제곱이 이 fx랑 뭐한 함수다? 다른 함수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한 걸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fx의 제곱이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왼쪽에서 오면 0이고 오른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 맞아? 그러니까 x를 몇 개 이상 가져야 돼? x를 2개 이상 가져야 뭐가 된다?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대충 따지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이거 fx 여기다 플러스 1만큼 올려놓으면 2개 이상 아니어도 된다고. 1개 이상만 가져도 된다고. 함수값이 다른 데 찍히는 건 전혀 의미 없다 그랬죠. 좌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그러면 하나 이상만 있어도 미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f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점에서 뭐는 돼?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x 곱하기 fx는 x는 2에서 여전히 뭐는 돼? 연속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개? x-2를 몇 개 이상만 가지면 돼? 1개 이상만 가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것조차도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얘가 fx가 지금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그지? 여기서도 생각해야 돼. 뭐냐면 그냥 보통 이렇게만 갖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자, 봐봐. 어떻게 줄 수 있냐면 그래프를 따지는데 이 부분에서 2차 함수를 갖다가 얘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형태로 주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주게 되면 그러면 fx를 제곱했을 때는 x는 2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알겠어? 자, 무슨 말인지 보자고. 봐봐. fx가 x는 2에서 들어갈 때 좌미분계수는 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얼마예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오른쪽으로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fx의 제곱은 현재 제곱했을 때 자, fx랑 곱했어. 그지? 그러면 곱했을 때 좌미분계수는 1을 제곱하는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 우미분계수가 2를 제곱해서 4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얘는 fx를 제곱했을 때 x는 2에서 여전히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 그지? 근데 봐. 자, 이렇게 갔을 때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4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야? 4야. 그러면 제곱해서 다시 뭐가 가능해져? 미분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애들 다 틀려온다고. 알겠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약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너희가 이런 걸 따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문제에서 뭐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을 따질 때 대상 함수 자체만 놓고 보는 거야. 알겠어? 대상 함수 자체만 놓고 얘가 어때야 되는가, 미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다음에 연속인가 부연속인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봐봐.
78번. 이게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수업 시간이 좀 달라요. 목요일은 6시까지 수업이야. 6시까지 수업이고 1시간 밥 먹고 선택 과목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오답 덜 되는 사람 남아서 오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교재 검사해서 안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저쪽 라인에 쪼로로로 앉아서 하시면 돼요. 기아 애들은 이쪽에 앉힐 거니까. 에이 설마 다 해왔겠지. 1번 뭐. 그쵸. 왜냐면 이거는 오늘 풀이하는 거니까 1권이 전체가 다 완료가 돼 있으면 그러면 보내드립니다. 숙제 돼 있고. 근데 오늘 거만 숙제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남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다 할 때까지. 그렇죠. 잘 알고 있네. 경력직이야. 자, 봐라. 78번. 이것도 이게 정석대로 풀면 뒤지기 어렵다, 알았니?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봐봐. 요 나머지 세 문제는 이따가 시간 남으면 좀 더 추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기 오늘 진도를 마저 나가야 돼서 78번 볼 거다. 78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하나는 fx가 지금 절대값 3x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핵심이 되는 걸 잘 찝어서 알려주는데 나중에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하면 늦다고, 방학 때 좀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계속 의심하면서 보라고, 다음에 풀 때 내가 똑같이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풀어봐야지. 그치?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방학 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개학할 때 우리랑 같이 수업을 안 하게 될 거야. 왜? 실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다른 애들이.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3을 기준으로 좀 축소해서 그릴게요. 3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3짜리인 애로 그릴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자, 의미 없이 주는 조건이 아니야. 오른쪽에다가는 누굴 그리려고 했냐면 fx를 그리려고 했어. 그치? 왼쪽에다가 누굴 그리는 거냐면 2분의 3 곱하기 f의 x 플러스 k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 없는 조건은 뭐냐? 없어. 근데 여기는 2분의 3, 이 숫자의 기능은 나중에 계산할 때 값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fx랑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곱해진 숫자가 다르다. 즉, 이 2분의 3에 대한 것은 뭐가 아니라는 게 의미냐면 1이 아니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게 1이 아니라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좁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좁혀진다, 벌어진다, 마찬가지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1이 아니면 얘랑 같은 기울기가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도록, 즉 k가 뭐라고 하더라도 0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뭐가 안 돼요? 미분이 안 돼요. 어디에서? x는 0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야. 알겠어? 이게 뭐 4분의 몇으로 나오든 2026분의 2025다 이렇게 나오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뭐가 아니면 된다고,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1이면 어떻게 돼? 얘가 1이면 그래프가 똑같이 갈 거 아니야. k가 0일 때. 그럼 0에서 미분이 돼야 안 돼? 된다고. 근데 얘는 1이 아니라서 k가 0이어도 미분이 안 된다고. x는 0에서.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고려 대상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곱함수의 미분 가능 조건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요? 잘 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gx에다가 gx에 뭘 곱해서 hx를 곱해서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그치? 자, 이게 모르는 애들은 이걸 경우를 막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풀려고 한단 말이야. 일단 이 gx가 미분이 안 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서 미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연속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x는 무조건 누군 가져야 되냐면 x-3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괜찮아? 두 번째 0에서 미분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알겠어?
K가 뭐가 됐던 간에 0에서 절대 미분이 나올 수가 없다고. 좌미분계수가 무조건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X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봐. 그러면 이 H가 몇 차 함수라고? 3차 함수라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인수에 대한 여유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하나를 어디다 쓸 거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한 개 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다는 거냐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알겠어? 두 가지. 봐봐. 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미안. 세 가지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미 이것만 있어도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해. 괜찮아? 그래서 이때는 뒤에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붙이면 돼. 됐어? 원래는 이게 K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옮겨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푼다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을 3이랑 0이랑 나머지 하나에 맞춰서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 x-k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k는 어디 있다는 얘기겠지?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생겨 있었겠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찾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h'3이 얼마래? 15래. 그치? 그럼 봐봐. 곱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 전개시켜서 미분하는 건 당연히 하책인 거고 곱미분한다고 했을 때 이거 일일이 미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남아있으면 3 넣어봤자 어차피 전부 다 뭐니까 0밖에 안 나올 거니까 다 버려. 그래서 우린 이때 인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원할 때는 얘만 미분하고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h'3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얘가 15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K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에 안 되겠지. 그지? 우리가 지금 하는 K가 어디 있는 경우야? 오른쪽에 있는 경우야. 알겠어요? 괜찮아? 그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K 말고 그러면 나머지 인수 쓸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를 하나 따져준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hx 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x-3 곱하기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맞아요? 근데 자, 얘는 h'3이 15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지요? 맞아요? 두 개 가져야 된다고, 두 개. 그래서 h'3이 얼마가 된대? 15가 안 돼. 내용 모르면 앞으로 이제 수업은 못 따라와. 그래서 자, 요 케이스는 h'3이 얼마가 나오니까? 9가 나오니까 아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언제 어떤 경우겠죠? 반대편 넘어가 있는 경우겠죠? 반대편 넘어가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쪽으로 요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요 점에서 연속이 되는 경우. 괜찮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위치가 어디가 될 건데 3을 왼쪽으로 얼마만큼? K만큼 옮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3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hx는 x-3에 그 다음에 x에다가 그 다음에 x-3 플러스 k다.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기면 뭐가 되면서 연속은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3개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저거를 각각 하나씩 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h'3이 얼마가 되고 싶다? 15가 되고 싶다. 그래서 미분하고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k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값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얘가 15다. 이렇게 나오고 싶다는 얘기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K값이 얼마면 되죠? K값이 5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괜찮아? 네.
그래서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K 값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K가 5다. 요거 하나 괜찮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를 더 찾아줘야겠다 이건데 그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를 이제 내가 하나 빼먹었네. 잠깐만. 3이고 뭘 빼먹었니? 띠딩 띠딩. 잠깐만 계산을 하나 땡긴 것 같다. H 프라임 3이 15예요. HX가 X 마이너스 K 이렇게 존재할 때 미안. 이거 문자가 겹쳤구나. 여기 봐. 미안해. 여기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 K라고 잡았네. K라고 잡으면 문자 겹치잖아. 다시 써줄게. 여기만 X 마이너스 A 하나 가진다. K 값이 양수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A라고 잡으면 그럼 이때 H 프라임 3을 구했을 때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A다.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이때 얘가 15다 라고 보면 이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A 값은 마이너스 2다.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이 fx로 옮겨서 나온 함수가 아니라 뭐 한 거야? 그냥 hx라는 3차 함수만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게 a 값이 마이너스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아까 쌤이 k라고 써가지고 k가 양수라고 했는데 음수 나와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형태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가능한 hx다. 즉 hx 값은 뭐뭐 있는 거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자, 요거이거나 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요렇게 뭐야? 씨 왜 똑같아? 잠깐만. 잠깐 뭐 이상하냐? 왜? 노. 예, 제정신 돌아왔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야, 한 번만 살려줘. 야, 위에 거 하나 잘못 써가지고 다 망했네, 씨. 자. 이거죠, 이거. 아닌데? 잠깐만. 미치겠네. 타임. 야, 한 번 엉켜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타임, 미안해. 자, 봐봐. 여기서 요렇게 될 때, 요렇게 생기면 얘가 x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한 개는 아무거나 가져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다. hx가 저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x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어야지만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도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이때 hx가 x-3이니까 미분하시면 9 나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k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옮겨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k만큼 옮겼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고 그래서 요 형태의 hx를 가질 때는 미분하시면 없어지고 3 들어가서 3 곱하기 k가 5다 이렇게네. 그래서 k가 5인 거고요. 두 가지인데 5 들어가면 플러스이고 뭐야 식이 똑같이 나오잖아. 잠깐만 야 뭐 어디가 놓쳤는지 모르겠다. 미쳤다. 잠깐만. 그치. 됐다. 나왔어. 범위는 밝혀졌어. 이제 여기서 hx가 정돈. 이때 hx는 뭐가 되는 거냐면 hx 자체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hx 값은 똑같이 식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다 요렇게 나온다는 건 맞는데 뭐가 다른 거냐면 k 값이 다른 거야. k 값이 hk 값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보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 완성인데 자 요건 지금 이 그래프 앞에 옮겨진 이 그래프가 어딜 지날 때냐면 요점을 지날 때야. 맞아? 그래서 계산도 다른 거 범위 안 나누고
그냥 이 아이가 어디를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요점이 지금 어딘데? 0,9잖아. 그치? 0,9 지날 때 K값 두 개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절대값 그리고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k에 그리고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가져왔을 때 얘가 어딜 지난다? 0,9를 지난다.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얘는 0 들어갔으니까 3k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3 날려주고 그 다음에 2 곱했으니까 6이다.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값이 1 또는 얼마다? 얘가 5다. 요렇게 두 개가 나와. 그래서 HX식은 한 개, K값은 두 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문자 하나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문자 두 번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내가 삽질했네. 처음부터 K라 쓰는 바람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 그래프를 옆으로 평행 이동시킬 때 이 꼭지점, 뾰족 튀어나온 점이 얘보다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이때 되면 노란색 상황처럼 생기는 거 이걸 경우 나누고 얘가 넘어오게 되면 자 지금 봐봐 이 뾰족점이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 지나는 거 하나밖에 고려 안 했지. 왜 이거밖에 안 했을까? 이걸 꼭 지나야 되나요? 지나야 됩니다. 왜 지나야 되냐면 자 만약에 이 점을 안 지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뾰족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곱해서 뭐 가능하려면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가져야겠지. 그치? 그러면 3차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뾰족 튀어나왔을 때는 요점 지나는 경우 말고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곱하면서 미분 가능을 이렇게 쓴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79번 같은 경우는 얘는 뭐 특별히 불편할 건 없는 상태예요. fx가 지금 x는 3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fx가 x는 3에서 뭐가 안 되냐면 미분이 안 됩니다. 미분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냐? 자 지금 위에 있는 식은 1차 함수고 밑에 있는 식은 2차 함수예요. 그지? 다항함수는 항상 뭐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 미분 가능하고 밑에 있는 식 미분 가능하니까 위에 거 미분하시면 3분의 1이고 밑에 거 미분하고 3 집어넣으시면 0이네. 맞아. 그래서 지금 fx는 어디에서? 3에서 미분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gx는 fx가 3에서 미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gx는 어디서 미분이 안 되겠어? 3 플러스 m에서 미분이 안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둘 곱해서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m과 n이 어디 있어야 될까? 그거를 잡아줘야겠네. 그치? 자, 봐봐. 이것도 이거의 약간 응용 버전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얘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분의 1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얘가 3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3 들어가면 1이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걔를 어떻게?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겠대. 맞아?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봅시다. 이걸 옮기면 대충 조금만 옮겨볼게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를 위아래 곱해가지고 뭐가 가능해지고 싶다는 얘기야? 미분이 가능해지고 싶다는 얘기야. 괜찮아?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겠어요? 여기서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시면 아예 그 경우 나누는 것부터 뭘 가지고 나눠야 할지 아예 방향을 못 잡는다고. 알겠어? 여기선 지금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함수가 이 점에서 뭐가 나와야겠어? 0이 나와야겠어. 그지? 그럼 얘는 뭐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0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위에 거 미분 불가능한 점 처리했네. 그럼 반대로 이제 어디 봐야겠어? 밑에 거 미분 불가능한 점 있지, 그치? 그럼 이 밑에 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로 가야 돼? 얘가 0으로 연속인 것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이쪽 근이 될 수 있게끔 평행 이동을 시켜주라는 얘기야. 그럼 눈으로 풀 수 있게 되지. 맞아? 얘가 지금 어딘데? 얘가 지금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어디로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야. m값이 얼마여야겠어?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그지?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옮겼을 때 실제로 얘는 x좌표 얼마일 때 6인 점이 여기로 와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f6이 얼마 됩니까?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f6이 여기 6이 뭐다? 마이너스 n이랑 같다 이렇게 돼야겠지?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어떻게 옮기겠다는 거라고? 얘네가 여기 있는 요 두 점이 이쪽으로 오고요. 얘도 똑같이 이쪽 라인으로 와서 그래프가 여기에 x축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지? 듣고 보면 엄청나게 쉽죠? 그죠?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푸는 거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이 문제 니네 보고 그냥 풀려고 하면 손도 못 댄다고. 그게 미적분 원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내용을 정확히 알고 문제 적용하는 훈련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핵심 조건이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안 그러면 벽이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 알겠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그래야 얘가 여기 미분이 안 되는 점에서 얘가 0으로 연속이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아니죠. 얘가 뭐하는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점에서 이 자리에 함수값이 뭐가 돼야 얘가 0이 돼야 그래야 뭐가 되겠다? 얘는 실수 전체에서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해지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모르면 손도 못 대. 알면 겁나 쉽고 그런 차이라고 미적분 원은.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복습 삼아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야. 어차피 여기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해서 기본 내용 다 땡기고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걸 좀 묶어서 같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잘 들어봐. 첫 번째, 일단 지금 문제 뒤쪽에서 원래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비교하는 개념은 평균값을 정리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 보시면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때 이 점의 x좌표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네가 예습할 때 이런 건 했을 거라. 2차 함수에 관련해서 이건 그냥 뭐 짜투리 뒤에 있어. 어디에 있냐면 이거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 모르면 못 푸는 거라 몇 번에 있더라? 어디 갔지? 뒤에 활용 쪽 좀 많이 가네. 이따 갈걸. 이거 정리할 때 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좀 멀리 갔다. 미안해. 120번에 가서 이게 모르면 못 봐. 뭐냐면 2차 함수에서 뭘 비교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 보통 하는데 미계라고 합시다. 순변은 진짜 어색하네. 미분계수와의 관계인데 이게 뭐였죠?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관계가 어떤 특징이 있지? 이거까지 써줄까 그러면? 자, 여기 알파다. 여기에 베타다. 자, 이게 알파 베타의 평균 변화율이지, 그치? 얘랑 미분계수가 항상 같아지는 점이 있죠. 어디야?
그 점이?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이것도 민건티 소환해? X좌표 어디야? 중앙! 맙소사.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항상 같습니다. 이거 내가 심지어 방학 때 이거 칠판에 필기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 방학 때 미적분은 미니건설 수업했던 놈들 다 죽어 그냥. 항상 같아. 엄청나게 간단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식 다루는 기술을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자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야.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니들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만, 자 fx가 이렇게 존재하실 때 평균 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식의 형태가 똑같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고자 할 때, 알겠어? 그때는 개수 기준으로 동차수끼리 계산을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서 내가 f 베타에서 알파를 뺄 때 리니안타라고 하면 a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베타 더하기 c, 자 요거에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그다음 더하기 c 한 다음 빼가지고 그걸 열심히 인수분해하고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그게 맞지 않나라는 눈빛을 난 보고 있죠.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 이렇게 똑같은 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서 뺄 때는 동차수 기준으로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같은 차수 기준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c는 상수는 빼면 그냥 없어지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놔. 그럼 이거를 내가 뭐로 나누고 싶은 거야?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고 싶은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알겠습니까?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맞아? 얘가 누구랑 같겠어? f'x가 누구라고? f'x가 2ax 플러스 b다 이거라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랑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은 거랑 무조건 같죠? 맞나요? 그래서 이건 2차 함수 고유의 성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떤 것들도 배우게 되냐면 접선과 관련된 성질을 알파 점에서의 접선과 베타 점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은 항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면적에 대한 성질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점이다 라고 하면 2차 함수야. 알겠어? 2차 함수는 무조건 어디서 같아? 중점에서 같아. 3차 함수는 몰라. 4차 함수는 몰라. 그땐 일일이 구해야 돼. 근데 2차 함수는 무조건 어디서? 중점에서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2차 함수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에서 120번 잠깐 이야기해보면 얘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어디에서? 중점에서의 무엇이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는 항상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2차 함수 문제를 못 푼다? 죽었. 알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를 설명할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넘어가면서 오타 있는 거 잠깐 수정을 한번 갑시다. 89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타 있는 거 다 표시를 해오는데 가끔 놓치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내가 정리는 다 해오는데, 자 89번에 오타가 뭐냐면 나 조건의 우변을 15로 바꿔주세요. 나 조건의 우변을 15로 바꾸라 했다. 나중에 검사하는데 안 바뀌어있다. 걔는 배제다. 이제 앞으로 나 조건의 우변을 15로 바꿔주세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내용. 딱 지금부터 20분만 설명할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절대값 함수의 형태는 크게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냥 fx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주는 형태도 있고 절대값 fx 마이너스 k다 요렇게 주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 마이너스 gx다 보통은 이런 걸 우리가 차함수라고 하는데 차함수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디에서 미분이 되고 어디에서 미분이 안 되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미분 가능을 따질 때는 당연히 무엇부터 연속부터 조사하는 건 맞아. 근데 지금은 오로지 미분 가능에만 관심을 둘 거야. 연속은 앞에서 오질나게 많이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볼 때 연속 안 챙기면 뭐 하겠지? 틀리겠지. 조건이 부족해진다고. 연속은 항상 습관적으로 따져야 돼. 알겠어요? 미분 가능하려면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 연속부터 따져야 된다고. 나중에 연속 안 챙기고 미분 선생님 문제 안 풀려면 바로 찬다. 진짜야. 의자를 찰지, 다리를 찰지, 머리를 찰지 모르겠지만. 연속은 꼭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볼 거예요. 얘랑 사실 다 똑같은 얘기고, 사실 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의 본질이 뭐냐면, 본질은 어떤 선에다가 함수를 대칭시켰을 때 그 대칭축과 만나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라는 걸 다루는 게 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야기해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로 절대값 fx라고 했을 때 이 fx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겠니? 대칭시켜서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괜찮아? 자,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 매끄럽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이걸 절대값을 씌웠더니 뭐가 나왔어? 툭 튀어나온 점이 생겼어. 그지? 그러면 이 점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볼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fx, 원래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fx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점을 k다, k는 위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k에 집착하니 오늘? 알파다 라고 두신 다음에 이 알파를 기준으로 절대값 fx의 우미분계수를 표현해 봅시다. 빨간색. 괜찮아? 그럼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뭐랑 같겠지? fx의 미분계수와 같겠지. 그래서 이 빨간색에 대한 미분계수는 f'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아? 근데 보세요. 자, 왼쪽에 나오는 함수식은 절대값 씌웠을 때 뭐 한 거지? 뒤집힌 식이지. 맞아? 뒤집힌 식이면 뭐 해야 된다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여기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에서 올 때의 미분계수를 조사해 볼 거야. 조사하면 얘는 뭐라고 표현돼요? 마이너스 f' 알파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괜찮아? 봐, 여기서부터 연결을 시킬 거야 이제.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두 개가 뭐 하면? 같으면 뭐가 돼? 미분이 돼. 그지? 다르면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랑 똑같은 상태인데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야. 그치? 부호만 반대. 그러니까 얘가 뭐 하려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f' 알파가 뭐일 때 0이면 미분이 가능해. 그치? 근데 얘가 뭐가 아니면 f' 알파가 0이 아니면 그럼 미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이럴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자, 첫 번째 기억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1번 뭐냐? 자, 함수를 무엇 시켰을 때? 대칭 시켰을 때. 정확하게는 선대칭 시켰을 때. 알겠어? 선대칭 시켰을 때. 자, 이때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어디에서? 대칭 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합니다. 대칭 축과의 교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만나는 점에서 미분계수는 반드시 0이어야 돼. 알겠어? 자, 그게 지금 방금 가로선에 대칭 해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세로선 대칭이랑 똑같습니다. x는 k에 x는 뭐?
P에다가 fx를 대칭을 시켜볼 거야. 그럼 봐라. 내가 이걸 대칭시켜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든 아니면 이걸 대칭시켜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든 뭐가 됐건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뭐가 반대로 바뀌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히는 상황이야. 괜찮니?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파란색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을 조사하든 노란색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을 조사하든 무조건 뭐가 돼? 미분이 안 돼. 알겠어? 자, 다시 선대칭 시켰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대칭축과의 교점에서 미분 개수가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이면 미분이 돼. 0이 아니면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 알겠어? 괜찮아? 그래서 얘는 미분이 안 되지만 내가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뭐라면 0이라면 그러면 이때는 대칭시키고 나서도 여전히 뭐가 된다? 미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선에다 대칭시켰을 때는 대칭축과의 교점에서 미분 개수 0이면 미분 돼. 0이 아니면 미분이 안 돼. 요런 거야. 괜찮아? 대칭.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절대값 fx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봐봐. 선대칭 시켰을 때 이런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y의 교점을 생각해 보겠다 라는 입장인데 보자고. 빵. 이것이 fx입니다. 나는 누굴 조사할 거냐면 fx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씌워놓고 자, 이것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거야. 오케이? 자, 아까는 뭐였고 그냥 x축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상수함수와의 관계야. 그래서 이게 그냥 x축이 아닐 때 fx와의 교점에 집중을 합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를 기본 형태로 잡고 k로 찔러서 뭐 한다고? 접어 올린다고. 그치? 자, 그럼 보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k가 하나 왔을 때 k1이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절대값 씌워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접히지. 그지? 그러면 봐봐.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당연히 불가능해. 알겠어? 왜냐면 내가 지금 k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뭐 한 거야? 대칭시킨 거잖아. 그지? 대칭시켰을 때는 뭐가 돼야? 만나는 점에서 대칭축과의 교점에서 미분 개수가 뭐여야지만 0이어야 되지만 미분이 된다고. 알겠어? 근데 자, 그럼 여기다가 이번엔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요점 K2다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자,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개야? 한 개야. 알겠어? 이 점에서 얘가 뭐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접하는 부분에서는 이 점에서 미분 개수가 얼마라는 얘기? 0이란 얘기죠. 왜?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니까? 0이니까. 기울기가 0인 아이랑 뭐 한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란 얘기야. 따라서 이걸 절대값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이때는 어디에서만? 요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자꾸 그 이차함수에서의 꼭지점 기준으로만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함수 중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는 이런 그래프 개형도 있죠. 얘가 지금 어디냐면 이 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분 개수가 0이야. 이렇게 생겼을 때 자, K가 여기에 오면 K 값이 여기 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알겠습니까? 근데 K가 여기에 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야? 빵개 안 생겨.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K가 오면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생긴다고. 알겠어요? 미분계수 0이라는 거죠. 미분계수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요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괜찮아?
예, 애들이 너무 열심히 보고 좀 부끄러웠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그냥 단순히 fx만 절대값 씌운 게 아니라 fx와 안에 다른 함수. 그러니까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건 상수함수. 왜 상수함수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써놨냐? 하찮은 상수함수를. 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fx-gx다. 이렇게 fx랑 뭐 3차 함수랑 2차 함수. 또는 뭐 3차 함수랑 1차 함수, 4차 함수랑 1차 함수 뭐 이렇게 적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fxy의 교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접하면 자, 첫 번째가 어디인 거야? 교점을 먼저 본다는 얘기야. 교점이 없으면 접히는 부분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어? 봐봐. 이런 4차 함수에서 내가 k를 여기다 갖다 놨어. 대칭은 시킬 수 있겠지. 하지만 접히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알겠어? 온전히 그래프를 통째로 갖다 옮겨놓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생겨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 교점으로 가야 돼. 교점에 대해서 접하면 뭐다? 미분이 가능해. 교점이 여러 개 생기면 각각의 점에서 다 확인하는 거야. 교점에서 접하고 있으면 미분이 됩니다. 교점에서 접하고 있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접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뭐가 안 된다? 미분이 불가능하다야. 알겠어? 괜찮아? 자, 그래서 요거를 한 가지 표현을 더 써드릴게요. 이거를 자, fx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 자체로 놓고 생각한다면 얘는 fx와의 교점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값 아니 뭐가 되는 순간이지 0이 되는 순간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아니 뭐가 되는 걸 보는 거냐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을 찾아요. 오케이? fx와의 교점이다. 즉, 자, 얘랑 만난다는 얘기는 절대값 아니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미분계수랑 여기에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지. 맞아? 이 점에서 fx의 미분계수 0이야. 이 점에서 상수함수의 미분계수 얼마야? 0이야. 맞아? 미분계수가 같다는 뜻이야.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미분계수에서 여기 미분계수 빼면 무조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어. 그지? 그래서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을 봤을 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이면? 0이면 뭐가 되고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다 이면 이때는 뭐가 된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야. 되겠나? 여기까지 돼요? 하나 더.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고? 오지게 중요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냐? 봐봐. 절대값 아니 0이 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의 인수 써볼게요. x 마이너스 a의 n승이다. 자, 요런 형태로 생겨있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것이 뭐란 얘기지? a란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n 값이 뭐이면 1이면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n 값이 얼마 이상이면 2 이상이다. 이면 미분이 가능해. 알겠어? n이 1이라는 얘기는 한식은 가진다는 얘기죠. 한식은 가진 건 직선이라는 얘기야. 직선이면 당연히 뭐다? 접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안 된다고.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그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걸 고민하고 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어때야 된다고? 절대값 안에 근이 존재한다면 전부 뭐 이상으로 존재해야 돼?
중근 이상으로 존재해야 돼. 여기서 쌤이 얘기하는 중근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중근이나 3중근이나 4중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쓰는 표현이고 중근 이상으로 존재해야 돼. 알겠어?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괜찮아? 하나 물어볼까? 무섭냐? 자, fx 곱하기 fk-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때 k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조건으로 기출에 있기 때문이야. 그지? 이게 니네 문제점이 뭔지 알아? 얘가 뭐 하란 얘기야? fx를 어떻게 알아? 뭐 하고 있죠? 이게 벌레 들어간다. x는 어디다가 2분의 k에다가 대칭시킨 함수란 얘기야. 오케이? 절대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근호 안,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근들이 전부 뭐 이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중근 이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전부 다 뭐예요? 한시근이죠. 그죠? 그럼 이 한시근에 fx를 뭐 한 다음에 2분의 k 대칭시켜서 전부 다 뭐 이상으로? 중근 이상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얘기네. k값이 그래서 2인 거지. 알겠어? 재밌는 눈가리들을 하고 있죠. 이게 니들이 대칭에 대해서 무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결과야. 받아들여. 지금까지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대칭은 6개월 동안 울부짖었는데 6개월이 뭐야? 방학 때부터는 1월 때부터잖아. 7개월, 거의 8개월 가까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거지 뭐. 여기에 한시근이 있지요. 그죠? 이게 fx의 근이죠. 이걸 내가 어떤 특정한 선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당연히 근이 뭐 하겠어? 좌우로 바뀌겠지. 근데 전부 중근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대칭시킨 근도 전부 어디로 와야 돼? 0, 1, 2에 와야겠지. 그치?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대칭에 대한 개념이 서 있으면. 선대칭, 점대칭 언제 처음 배워? 초등학생 때 배우지. 대칭시키고 난 근이 전부 원래 자리랑 뭐 하고 싶어? 다 겹쳐주고 싶어. 그럼 어디다가 대칭 시켜야 돼? 여기다 대칭 시켜야겠지. K가 2라고.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와 저것만 알면 저 문제 풀 수 있겠네? 아니야. 이미 그 앞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상황을 다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미분 가능할 때 f 뭐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라 라던가 아니면 이거 k 곱하기 뭘 구해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찌끄라기 조건으로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린 그 찌끄라기도 해결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입니다. 이 한판 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출에서 그냥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 앞으로 쭉 중간, 기말, 미적분 2 전부 다 계속 나와. 알겠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그냥 미분 가능 자체를 물어봅니다. 미분 가능 자체를 물어보는데 잠깐만 쉬는 시간 전에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자, fx가 4차 함수야. 4차 함수인데 이때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얘가 어디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냐면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 이걸 가지고 우리는 fx 그래프가 어떤 개형인지 찾아내야 돼. 후보는 몇 가지 생기냐면 두 가지밖에 안 생겨. 4차 함수를 찔러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생기는 케이스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총 대표적인 5개 개형에다가 문제 풀 때 고려하는 건 대칭이 아닌 것까지 고려하면 총 8개를 고려해야 되거든. 8개 중에서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 2개 빼면은 6개 후보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만 찔렀을 때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 점의 y좌표는 꼭 3중근을 가지는 요 형태에서만 여기가 2다. 그러면 왜 이게 두 가지냐? 좌우 대칭이 아닌 그래프는 당연히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프의 형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봐봐. 80번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x랑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서도요. 자, 이거를 이차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절대값 자체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양수인 형태를 유지만 한다면 마음대로 뜯어도 되는 거라 했지, 그치? 뜯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x-t에다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3이야. 맞나? 자, 이거 어디에서 미분이 안 돼? x는 0에서 미분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미분이 안 돼? x는 3에서 미분이 안 돼. 맞아? 근데 미분 불가능한 함수들에다가 누굴 곱해놨어?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해놨네. 맞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뭐를 기준으로 달라질까? t값이 0이냐 3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아? 얘는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돼. 얘도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0으로 연속은혜를 곱해놓으면 그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진다고. 알겠어요? 오늘 질문풀이 함수도 한 거고 지난번에 설명한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면 거마 잡아 뜯어라 이 새끼야. 내가 뜯어줄까? 아니요. 나 이거 찍찍이 있잖아. 찍찍이 여기 찍찍이 붙는 쪽 있지. 이걸로 한번 딱 대고 한번 부uk 그으면 시원합니다. 까비. 그래서 얘는 t값이 얼마일 때? 0일 때랑 3일 때 기준으로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t가 0인 경우, 3인 경우, 0과 3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결정이 되죠. 자, 재민아, t가 5야. t가 5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몇 개야? 3개. 죽어 그냥. 죽어. 안녕. 죽어. 자, 이런 거야. 그죠? 솔민아, t가 -1이야. t가 -1이면 요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예요? 네. 그렇죠. 정답. 좋았다. 죽어 그냥 죽어. 응? 애들이 웃지? 왜 웃는 줄 알아? 얘가 진짜 멍청해서. 자, 81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함수식 자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자, 구분을 하자고 했어. 극한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랑 함수식 하나하나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랑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 fx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gx라고 치환해서 생각하시라고. 알겠어? 절대값 붙어 있으면 식 모양 맞추는 것부터 애들이 되게 헷갈려해. 그러니까 절대값 fx를 gx라고 생각해. 알겠어? 자, 그럼 얘는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알 수 없을까?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러고 있죠? 설명에 집중을 못하니까. 자, 81번에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알 수 없어? 죽어 그냥 죽어. 식의 의미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앞에 있는 극한이 의미하는 것은 우미분계수죠. 뒤에 있는 극한이 의미하는 것은 장위분계수죠. 우미분계수, 장위분계수 뺐는데 걔가 값이 뭐래? 4래.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지. 우미분계수와 장위분계수 다르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fx는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x는 1을 뭐로 가져야 된다? 한실근으로 가져야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알겠지? 절대값 fx,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알겠어? 이거라서 n이 1일 때는 미분이 안 되지만 n이 2 이상이야 미분이 가능해.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자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봐봐. 하나만 더 추가해 줄까? 자꾸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거. n이 1일 때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f,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그냥 fx로 해볼게요. fa는 뭐고? 0이고
f'a는 0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이라는 건 fa가 뭐고 0이고 f'a도 얼마란 얘기야? 얘도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미분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생 이렇게 맑고 투명한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 특히나 수학 문제에 대해선. 알겠니, 재민아이? 나 재민아이 구독 취소했어. 너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알겠어? 그래도 뜯고 있네, 씨. 이리 와, 넌 쉬는 시간 내가 밀어줄게. 간지러워. 그래서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f1은 0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상황은 뭐냐? 값도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값.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뺀 게 얼마가 나왔단 얘기야? 4가 나왔단 얘기야. 그치? 자 여기서 이제 2등급 딸이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fx를 x-1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해서 푸는 거냐면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거야. 근데 자 조금 생각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fx가 일단 2차 함수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긴대. 절대값 씌워놓고서 여기다가 1, 뭐 여기가 1이든 여기가 1이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얼마란 얘기야?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라 원래 fx가 뭐가 가능하지? 미분이 가능하지. 그지? 미분이 가능한데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뺐다며. 그지? 근데 이때 이 우미분계수와 이 좌미분계수는 뭐는 같아? 절대값은 같아. 뭐만 반대지? 부호만 반대지. 그러니까 얘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 잡고 그 다음에 1에서 그러면 우리가 따질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냐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2가지. 알겠어? 그럼 잘 봐.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2가지가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경우 나누기 너무 귀찮은데요? 과연 그럴까? 잘 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어이구야 여기까지 하고 쉬자 이제. 아유 힘들어. 여기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해도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요쪽이 얼마인 경우 요쪽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근데 너희가 이걸 알고 쓰면 참 좋겠다만 얘는 식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fx에서 이 직선식을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2죠. 2라고 했잖아. 2 곱하기 x-1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는데? 얘랑 어디에서? x는 1에서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에서 뭔지 몰라. x-를 제곱이다. 이렇게 쓴다고 식을. 알겠어? 마찬가지야. 이 경우 똑같겠지. 이 경우에는 fx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곱하기 x-1 이렇게 줬을 때 얘가 누구를 중근으로 가지는 거야? x1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야. x-1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식을 이렇게 다루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이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걸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알겠어? 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는 걸 이제 이거는 요 조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요 정도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gx가 x제곱 플러스 kx의 절대값이다라고 줬는데 이게 지금 뭐랑 fx랑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치? k값이 얼마여야 돼요? k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우리가 fx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그 근이랑 겹쳐야겠지. 괜찮니? 그러면 x 0에서는 절대값은 x는 0에서 미분이 안 되네? 그럼 그것도 누가 근으로 가져야겠어? fx가 근으로 가져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컷! 그러니까 82번 같은 걸 빨리 좀 파악했으면 하는 거야. 알겠어? 다 풀어줄 거 없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요. 83번이랑 그 다음에 84, 85 다 마찬가지인데 83번을 방향만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거 엄청 귀찮다. 나 이거 안 풀어.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 문제거든. 엄청 귀찮아서 진짜 싫어해.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싫어해. 이거 질문하면 때릴지도. 농담이야. 농담인데 과연 농담일까? 다행히도 작년에 한 번도 안 풀었어. 자꾸 수업하냐? 나 그만해야 되는데. 아씨. 근데 이거 갈 땐 가더라도 이거 한 개 정도는 괜찮잖아. 봐라. 진짜 그만할게. 미안하다. 이게 마지막 설명이다. 하고 이제 쉬었다가 뒤로 훅 갈 거야. 보세요. 자, A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랑 B까지의 거리 제곱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비교해라.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싶다는 얘기야.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언제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같을 때 찾아야 됩니다.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사람 휴먼. 그럼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랑 A까지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지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건 뭘 구해야 됩니까? 네, 수직 이등분선, 그쵸? 중점 찾고 수직인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 자취가 뭐다? 두 점으로부터 선분의 양끝점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다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작도라는 걸 하죠. 야, 기억나. 나 중학교 1학년 가르친 거 니네가 태어나기 전일지도 몰라. 근데도 기억이 나. 이 점에서 이 절반보다 큰 거 컴퍼스 하나 그리고 여기서 컴퍼스 하나 그리고 이거 그으면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여기 잡아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왼쪽 오른쪽 다 합동이니까 선분의 양끝점부터 거리 같다. 이런 거. 작도가 뭔지도 기억나. 작도가 뭔지 알아? 뭐? 작도의 정의란 무엇인가? 맞추면 커피 한 잔. 작도란 무엇인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이런 거죠. 선생님, 자랑 컴퍼스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필요하죠.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 가지고 그리는 걸 작도라고 하지. 와, 씨. 개 똑똑한 거 봐. 이게 나야. 봐봐. 그래서 얘랑 뭘 찾는 거냐면 수직이면서 애들 눈빛이 이거죠. 야, 그만 떠들고 빨리 설명하고 좀 쉬자. 그러니까 이런 눈빛인데 내 마음도 그래 사실. 자,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되겠어요? 이렇게 그어놓으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가? A까지가 거리의 제곱이 더 작은 거고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디까지?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더 작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때 식은 총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4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4가지. 너희가 해야 될 건 당연히 이 교점 알파, 이 교점 베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왜 4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냐면 잘 봐. 여기에 있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 점 P의 좌표가 달라. 점 P의 좌표가 x,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냐면 A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알파보다 작을 때야. 근데 알파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일 때에는 점 P의 좌표는 여전히 x, x 플러스 1이지만 이번에는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뭐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건 왜 구분합니까? B까지인데 이때는 P의 좌표가 다르게 표현이 돼. x,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요거랑 어디? B 1, 2까지의 거리 제곱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누가 되겠다? gx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p의 식이 왼쪽과 다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맞나? 맞네. 이거랑 a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지금 보면 식이 다 다르죠. 식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4개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4개 나와야 되고 이때 알파점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x좌표가 1인 곳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x좌표가 베타인 곳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따져야 돼. 알겠어? 대신 연속은 안 따져도 괜찮아. 알겠어? 왜냐면 얘가 봐봐,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x좌표가 베타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b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야. 얘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왔을 때 이 거리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나 어차피 뭐 한 거 찾은 거라고? 같은 거 찾은 거라고.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치?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반드시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은 안 따져도 된다고. 알겠어? 연속은 아예 식이 확 변하는 거 아니면 안 따져도 돼. 점프하는 경우 아니면. 알겠어? 쉬었다가 10분이죠? 20분부터 뒤에 진도를 나갈게요. 여기서 연락하고 그대로 꽂아. 함 기하 과제